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우리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트레이닝 방법론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트레이닝, 훈련, 체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원리와 원칙을 이용해서 실행되고 실시되고 있는지,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더 효과적이고 목표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의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트레이닝 방법론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건강운동 심화과정 듣는 친구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도자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운동생리학 시간에 1학년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체력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 체력 좀 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길러야 하는 체력은 어떤 부분적인 것이 필요한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 바탕이 되셔야 나중에 더 응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체력의 개념. 자, 체력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방위 체력과 활동에 필요한 행동 체력으로 나뉜다. 자, 우리가 체력은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방위 체력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더위나 추위와 같은 기온의 자극,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배고픔과 졸림, 피로, 정신적 긴장 등에 잘 견디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 우리가 방위 체력이라고 하는 거, 방어 체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방위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화학적 자극과 생물적 자극, 그 다음에 생리적 자극, 정신적 자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들을 나눠서 한번 본 건데요. 자, 물리적 자극은 기압이나 기온, 그 다음에 생리적 자극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생리적 자극은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죠. 뭐 배고픔, 목마름, 피로. 그 다음에 정신적 자극은 우리가 스트레스,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나 불안, 슬픔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행동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행동 체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건강 체력이다. 운동 체력은 어떤 운동 기술이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운동 체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레이닝 방법론 시간에서는 우리가 행동 체력을 크게 5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근력, 순발력, 지구력, 조정력, 유연성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력은 우리가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능력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건강 체력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걸로는 뭐 등척성 수축, 등장성 수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이렇게 수축의 종류들이 있죠. 자,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체력일까요? 그렇죠. 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운동 체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육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수축하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이 예로는 단거리 달리기나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던지기 등이 있습니다. 자, 지구력. 지구력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건강체력이죠. 자, 한번 볼게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한다. 자, 지구력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지구력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근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근육 자체의 지구력. 그래서 그 예로는 우리가 팔굽혀펴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자, 전신지구력. 우리가 전신을 사용하는 근육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전신지구력이라고 하는데 호흡기계와 순환기계의 기능을 포함한 몸 전체의 지구력을 말한다. 자, 그럼 전신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그 다음에 수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계속해서 행동체력의 종류입니다. 자, 조정력. 우리가 협응성, 교치성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서 조정력에서 크게 여기서 세 가지로 봤습니다. 민첩성, 평형성, 교치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조정력이란 무엇인가? 효율적인 운동을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신체를 조정하는 능력이다. 자, 거기서 민첩성은 무엇이냐? 신체의 위치나 운동 방향을 재빨리 바꾸는 능력이죠. 네, 재빨리 바꾸는 능력을 우리가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m, 뭐 5m, 20m 왕복 달리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 것들이 민첩성이 필요한 행동 체력의 종류 중 조정력이 필요한 내용이다. 자, 평형성 한번 볼게요. 평형성은 몸의 동작을 잘 조절하여 자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균형, 평형성, 균형이라고 키워드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운동은 기계체조나 마루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죠. 자, 교치성. 교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치성이 필요한 그 운동 능력 테스트 종류 중에서는 지그재그나 뭐 드리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치성이 필요한 운동이죠. 자, 마지막 유연성 한번 볼게요. 유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유연성은 우리가 뭐죠? 건강 체력이죠.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체정굴이라고 하죠.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다음에 윗몸 뒤로 젖히기라고 해서 이제 유연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동생이 아니면 친구가 요즘에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셨죠.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방위 체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움직이는데 숨이 차고 어떠한 뭐 일어나는데 힘이 들고
오래 걷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 체력 중에 건강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축구를 하는데 조금 요즘에 어떠한 뭐 볼을 차는데 드리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운동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체력의 발달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체력의 요소별 발달,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동 체력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발달, 요소별 발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체력의 요소별 발달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근력의 발달, 두 번째 순발력의 발달, 세 번째 지구력의 발달, 네 번째 조정력의 발달, 다섯 번째 유연성의 발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즘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력이 떨어졌다 뭐 이러했을 때 원인은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흡연과 음주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공포, 피로 등으로도 체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운동 및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어떠한 다른 종류의 레크리에이션의 부족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노동과 휴식의 불균형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사실 식사를 끼니를 제대로 드시지 못해요. 그래서 막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밥을 못 먹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은 꼭 잘 지켜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체력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흡연과 음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먹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접하기 쉬워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나치면 우리 몸에서 너의 체력을 떨어뜨린다, 너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체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건강도 나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성인이 되다 보니 어떠한 다른 외부적 환경 요인이나 아니면 내부적 내 스스로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이러한 스트레스 등이 또 체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할 게 많다 보니까 운동 및 레크레이션이 부족해졌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해서 잠자는 시간도 매우 부족해지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노동과 휴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력이 저하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체력 운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방법론은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운동에 대한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하시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습득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방법,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데 그 경험 안에는 이 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기본 단어나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한 용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과부하의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의 활동보다 큰 부하를 준다. 자, 일상의 활동보다 큰 부하. 내가 2km를 걸었다. 그러면 한 2.5km, 뭐 3km 점점 조금씩 큰 부하를 주는 것을 과부하. 내가 조금 더 부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스쿼트를 하는데 10개를 했었는데 내가 오늘은 15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더 큰 부하. 무게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몸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는데 큰 효과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점진성의 원칙. 점점 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운동 강도, 운동의 지속시간, 운동의 빈도 등을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차 늘려가야 하는 것을 점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뭐 내가 주 2회 했던 것을 주 3회, 그 다음에 1시간 했던 거를 1시간 반,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뭐 5kg로 내가 운동했으면 10kg, 이런 식으로 점점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늘려가는 것을 점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반복성의 원칙 볼게요. 자, 반복성의 원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운동은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너무 쉬워요. 여기까지. 그쵸? 자, 네 번째, 개별성의 원칙.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 체력과 친구 체력은 다릅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체력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쵸? 그래서 본인 아니면 누군가의 체력과 그 사람의 체력과 능력에 맞춰서 운동의 질과 양, 방법 등을 결정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다섯 번째로 자각성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성의 원칙은요,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목적이나 방법을 명확히 자각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해야 한다.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 내가 발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거나 다치거나 어떠한 몸에 더 해로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각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본 원칙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전면성의 원칙. 전면성,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이 고루 발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6가지의 기본 원칙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동을 했는데 살이 안 빠져. 아니면 내가 운동을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체력은 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칙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이 원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이 더디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훈련 원칙에 대해서 대표적인 6가지를 좀 배워봤고요. 사실 이제 훈련 원칙은 우리 주기 계획을 위한 훈련 원칙, 그 다음에 훈련 배열을 위한 훈련 원칙, 그 다음에 훈련 수행을 위한 훈련 원칙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만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훈련법에서 또 대표적인 5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 덤벨 등 무거운 물건을 이용하여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자, 최대 근력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하고 지칠 때까지 한다. 그 다음에 근력이 증가하면 부하의 양을 계속 늘려가며 실시한다. 자, 그래서 근력과 순발력, 근지구력 육성에 이용이 되는 트레이닝, 이제 우리 체력훈련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나 이제 뭐 개인 운동 시설에 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죠. 했을 때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등은 우리가 건강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동 체력 중에 하나를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대 근력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하고 지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근육이 지칠 때까지 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력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과부하를 주는 거죠, 근육에. 그래서 3분의 2 이상 사용하고 지칠 때까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력이 증가하면 부하의 양을 계속 늘려가면서 실시한다. 네, 점진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체력을 기르는데, 또 체력을 기르는데 한 가지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피티션 트레이닝. 자, 근육의 파워, 그 다음에 근지구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최대 근력에 가깝도록 부하를 주어 반복시키며 각 부하 간에는 완전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근파워나 근지구력 육성에 이용되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피티션 트레이닝은 우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 트레이닝을 레피티션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근육의 파워와 그 다음에 근육의 지구력, 근육이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 근력에 가깝도록 부하를 주어 반복시키고 그 부하 간에는 완전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근력까지 최대한에 가깝도록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부하 간의 휴식, 완전 휴식을 통해서 쉬었다가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레피티션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체력훈련법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벌 트레이닝은 우리가 불완전 휴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계속하는 중간중간에 불완전 휴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활동과 휴식을 교대로 하며 될 수 있는 한 휴식은 불완전 휴식, 동적 휴식이라고 하죠.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동적 휴식으로 짧게 하고 다시 활동을 하는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횟수와 시간을 점차 증가시킨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 휴식,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트레이닝 방법이니까 어디에 효율적이겠어요? 그렇죠. 심폐지구력 육성에 효과적이고 심폐 기능 및 스피드가 증가되는데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자, 다음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은요, 우리 등척성 수축과 등척성 운동, 이것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육의 등척성 수축의 원리를 이용해서 고정된 물건을 밀거나 당기거나 버티는 그러한 방법들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6에서 12초로 하고 일주에 3에서 6회 정도 매일이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은 우리가 재활 훈련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노인 트레이닝이나 했을 때 우리가 시니어들이나 아니면 근육이 다친 분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에게 근육의 재활, 우리가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 서킷 트레이닝은 근력,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 등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훈련법으로 6가지에서 10가지의 운동 종목을 배합하고 연결해서 실시하는 것을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커브스라고 하는 트레이닝 그런 체인점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가 서킷 트레이닝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이제 업체인데, 종합적인 체력 육성에 효과적이고,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우리가 체력을 기르는 훈련에서는 우리가 서킷 트레이닝이 단연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력 훈련법까지 오늘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